안녕하세요. 코인 생중계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CG가 석방이 된다. 그래서 9월에 이제 석방 된다는 거고, 지금 석방 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BNB 가격은 살짝 올랐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CG가 나오면 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정확히는 CG랑 시장은 전혀 무관하긴 하죠. 뭐 CG가 감옥에 갔다고 비트가 떨어진 것도 사실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마 크립토 산업에 좀 큰 인물인 만큼 나왔을 때 특히 알트코인들 뭐 그런 것들의 유동성이 좀 더 주입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뭔가 CG가 물고 넘어져가지고 좀 메타가 오는 게 있다든지 그런 변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아발란체 보면 생각보다 체인이 좀 돌아가는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제 블록체인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게임 또한 아발란체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게임들이 좀 아발란체 체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 여름이 아니지. 지난 봄? 막 이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아발란체 상품을 다시 등장을 시켰고, 그래서 아발란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머니마켓 펀드 MMF를 아발란체 기반으로 출시해가지고, 미국 정부 자금을 아발란체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이것들 때문에 아발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자체가 사실 개인들이 쓰기에는 전 좋은 체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면 이게 뭐, P체인, X체인, 또 뭐죠? 체인이 하여튼 세 개라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인 자체의 능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좋은가 봅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탈릭이래. 비탈릭이 이더리움 창시자잖아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이 좋다고 하는 거는 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에 처음 들었어요. 자기 맨날 이더리움은 좀 비싼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되게 겸손한 느낌의 말을 많이 했었는데 비탈릭이 이더리움 is good 하면서 그 이제 이지랄 했는데 그러면 살짝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이더가 가장 뭐랄까 비트 퍼포먼스를 못 따라간 알트 중에 하나가 됐죠 거의. 그래서 이더리움 진짜 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시장을 봐서도 알다시피 망했다라고 했을 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그냥. 다들 이더리움 안 올라서 망했다고 했을 때 저는 뭐 한 번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었는데 뭐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새로운 업데이트 팍트라 업데이트도 이제 내년 초반에 있고 하면서 분명히 올라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살릭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솔라나가 거의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 완전 저점이죠. 그때 비탈릭이 솔라나는 커뮤니티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괜찮은 코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 그러면서 사실 솔라나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뭐 이더리움도 사실 그때의 가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셀프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마침 이제 거래소 이더 보유량이 뭐 이랬던 적은 처음 봅니다. 그냥 거래소에 이더가 없다. 뭐 사실 있건 없건 떨어지는 거는 매한가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매한가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없는 편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설계를 잘 했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머니 사이클 그러니까 글로벌의 유동성 주기가 4년 주기로 사실 이렇게 돈이 돌거든요. 보면은 글로벌 이 돈이 많이 풀릴 때가 비트 고점이고 돈이 다시 좀 줄어들 때가 비트 저점이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25년 중반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가 25년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이지 않나. 그리고 중국도 또한 25년 초의 유동성 주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돈이 풀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봐서도 그렇고 사실 25년도가 좀 기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역시나 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장이 하락하고 행보하게 되면 펀비는 음수로 간다. 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도 펀비는 양수였지만 음수 구간이 두 번 있었고 결국 반등이 이어졌고 지금도 펀비가 음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역시나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펀비가 이따위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음수의 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결국 또 많은 사람들이 롱보다는 숏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역시나 대중들의 반대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보이시잖아요. 이 펌비 음수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다. 이게 되게 재밌네요. 펌비가 완전 음수일 때는 정말 진짜 올라가는 쪽에 베팅했던 게 그동안 매우 유리했다. 이 하락 1년짜리 하락장을 제외하고는 펌비 음수일 때가 그 이후에 다 반등이 맞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로 안 해도 여러분들 말로 해야 될 수도 있구나. 꼭,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고, 그 다음, 비트가 60K의 매수벽이 있고 62K 매도벽이 있는데, 우리가 범위 안에 있다. 근데 이제 범위가 좀 올라왔죠. 그래서 60K에서 62K 검진하는 건 좋은 일이고, 차트적으로도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62K를 뚫어주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결국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트가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면 고점이 사실 높아지진 않았고 딱 쌍고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항대 느낌으로 사실 이 61,800대에서 고점 탄생하고 다시 조정 주고 양봉이 좀 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에 이 추세가 좀 강하게 가려면 62.78K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주는 것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 여기를 넘어준다면 이제는 좀 마음을 안심을 하고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제 아래쪽 방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57,000대 중반 이게 차트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7,50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 빈 맞아서 횡보를 두 달 하는 것처럼 간다면 54,000대 정도일 거예요. 54,000대. 예, 54,000대까지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래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였으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서 횡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60K를 못 넘기고 56K, 뭐 60K가 안 되는 이 언덕에서 여기서 놀았을 것 같은데 두 달 횡보할 거면. 근데 두 달 횡보하기에는 이미 반등한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이 좀 빨리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도 얘기를 하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다들 잭슨홀 하지만 솔직한 말로는 작년 잭슨홀 때도 재작년 잭슨홀 때도 시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9월이나 앞으로의 어떠한 움직임을 예상하기에 좋으니까 사실 보는 의미는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오늘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